20대 때를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관리할 수 있을지 그거를 진짜 모르겠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몸에 문제는 없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매번 들어야 됐고,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스트레스 줄여라? 실질적인 방법 같은 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냥 운동을 해서 적절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뭐 이런 거 이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관리해보고 싶고 줄여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를 쉽게 해주는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5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5가지는 현대 사회의 아주 특징적인 인풋들, 근데 굉장히 과하고 아웃풋은 거의 없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정보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로 들리지 않아요? 그쵸?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문명의 진화 속도,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진 이 속도를 우리의 뇌는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양을 소화시킬 수 없는 뇌를 가지고 이만큼의 양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식이죠, 과식. 너무 과한데 해독도 배출도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아픈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 받고. 게다가 현대사회에는 거짓 정보, 왜곡 정보 너무 많고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그런 정보들도 막 편재해 있다 보니까 우리 뇌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남의 에너지를 갈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들도 있죠. 분별력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홍수 속에선 더 그렇겠죠.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검증하는 것조차 더 어렵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곤 합니다. 제가 8월에 아기를 낳고 신생아의 아기 엄마가 되었을 때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의 불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너무 크게 느꼈어요. 재밌는 건 이 정보들 중에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고 도움이 되었던 정보 거의 없었다는 거? 심지어 우리 아이와는 아예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되게 방해만 되는 그런 정보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과도한 정보 때문에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의 강도를 생각하면 그게 아이한테 훨씬 더 해를 입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 사이에서 분별력을 기르기 어렵다면 차라리 인풋을 확 줄여버리는 게 오히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면 인터넷보다는 책에 나온 정보들은 인터넷에 난립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보다는 당연히 정보의 질이 높고 해결책을 같이 제시할 가능성도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책 중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쓰여진 책들도 있고 걸러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아무래도 인터넷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2번째는 뉴스입니다. 제임스 알투처의 저서 과감한 선택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99%의 뉴스는 거짓말이다. 뉴스가 설령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는 이 뉴스들은 다분히 부정편향적이라는 점에서 되게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스트레스에 막 쪄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뉴스까지 더하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술을 끊으면서 동시에 이 뉴스를 끊어냈는데 그러면서 인생에 되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뉴스라는 안경을 끼고 보던 세상이랑 그 안경을 벗고 보는 세상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세상은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물론 사람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불편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혹은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뉴스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끊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현저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음식입니다. 제가 이 채널의 초반에는 키토제닉에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다뤘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키토제닉 식단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어떤 특정 식단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과학적인 진실이랑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건 일부의 요소일 뿐이고 뭐 신념이랄지 종교적인 이유랄지 자기 어떤 가치관 때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개입을 하고 경험이 개입하기 때문에 어떤 식단이
완전히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혀 하지 않는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다 존중해드려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음식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식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풋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혹은 미각적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 회피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먹어야 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슬프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혹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밉다고 느낄 때도 우리는 음식으로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도피처로 이용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뇌도 망가져요. 신체상에서 일어나는 염증 지표들하고 우울증의 상관관계는 입증된 지가 오래됐죠. 음식을 긍정적인 경험 이외의 것으로 내가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가능성도 엄청 높거든요. 네 번째는 피상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우리 우주사진 올릴 목적으로 육아 SNS 계정을 만들면서 되게 충격 많이 받았어요. 정말 아무 진심 없는 소통을 상대방한테 요구한다거나 굉장히 의미 없는 댓글들 되게 많이 달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생기고 이제 또 한 가지의 문제라면 다른 사람들의 잘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 상대방의 삶을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물론 SNS 속의 모든 관계가 다 피상적이고 문제고 스트레스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저도 이 SNS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고마운 관계, 좋은 인연 당연히 많이 만들었어요. SNS가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인연도 있었고요. 그래서 SNS를 이용해서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SNS를 이용할 때도 마인드리스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풀하게, 즉 의식적인 태도로 SNS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상적이기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온라인일수록 오히려 더 상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남의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만 고수하고 사는 것도 당연히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인풋으로서의 과도함이 문제예요. 제가 육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가타부타 하는 말들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대부분은 저와 이제 저희 아이를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상대를 혼란과 스트레스에 빠뜨리는 불필요한 말들이 섞여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마운 말이라도 골라서 듣고 걸러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중심을 잃고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상대가 주는 그 고마운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고마운 마음만 받고 말은 완전히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지혜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5가지 인풋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트레스 그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 굉장히 무의미하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다만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이런 5가지 요인들, 실질적인 요인들을 관리하시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만큼 스트레스 관리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